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내면의 소리, 평정심입니다. 우리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그 사랑 속에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아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의 감정, 자존감, 인간관계, 심지어 삶의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제대로 마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난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는 단순히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눌린 감정은 분노나 불안, 우울감, 자존감 저하 같은 형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받은 부당한 대우, 외면받았던 기억, 혹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다면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이 단순한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맑은 아침, 부처님과 한 제자가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새싹을 틔우고 상쾌한 공기가 숲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걷던 부처님을 따라가며 마음속의 질문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결국 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성격은 어디에서 비롯되나요? 왜 어떤 사람은 늘 마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은 늘 차분하고 평화로운 것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멈춰 서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그가 자란 환경과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태어날 때는 모두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졌지만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한 후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처가 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처가 그의 성격을 망가뜨릴 수도 있을 텐데요. 부처님은 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처는 우리가 자아를 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단다. 제자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부모님의 무관심과 비판 속에서 자라면서 늘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은 그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스승님, 그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릴 적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심어받았을 것이다. 부모님의 무관심과 비판 속에서 자라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세상과 마주하는 방법을 배운 거지. 하지만 그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상처를 숨기고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단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가 계속해서 고통 속에 살면 결국 그 상처가 그를 괴롭힐 것 같아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는 그 상처를 피해가지 않고 그것을 직면하고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 상처는 그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그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상처를 이해하고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면 그는 점차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은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군요. 상처를 아픔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그 사람은 상처를 통해 강해지기도 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된다. 결국 상처는 우리가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것은 상처를 통해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제자는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더 나은 길을 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하며 그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날 때 숲속의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흐르며 햇살은 그들의 길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첫 번째 롤모델이자 인생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거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그들의 불완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도 결국은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그들도 성장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삶을 살아왔고 자신만의 경험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이 우리의 교육이나 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은 그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문제들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받으며 자랐다면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도 그들만의 아픔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경험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자녀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항상 완벽하게 우리를 이해하거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고 자신만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때로 감정적으로 과잉 반응을 보이거나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그들 나름의 한계와 약점을 가진 사람들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불완전함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정적 갈등이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은 단순히 부모를 이해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자아를 독립적으로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부모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부모의 행동과 반응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자랐던 환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를 키우기 때문에 그들의 어린 시절에 어떤 어려움이나 상처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 내 갈등을 겪었다면 그들은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경험한 스트레스나 불안이 자녀에게 지나치게 강요된 기대나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동을 그 맥락에서 바라본다면 그들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부모의 기대와 기준이 곧 나의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의 의견이나 평가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정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는 압박감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이 부모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내린 결정이나 말이 내가 될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의 기대는 그들만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모와 나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부모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아를 지켜나가는 것이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불완전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과거를 알아가고 부모와 나를 분리하는 연습을 하면서 중요한 점은 부모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한 후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실수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부모도 실수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자녀가 스스로 할 일입니다. 부모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불완전성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로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점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이해하고 그들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며 자아를 독립적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지만 자녀가 자신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부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면 더 건강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용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가기 쉬운 중요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행동이나 결정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이 한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용서는 단지 자신을 위한 결정이며 그 상처를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부모를 용서한다고 해서 부모가 잘못한 행동이나 결정을 인정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행동이나 언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의 행복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내 삶을 되찾고 내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고 그 감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면 용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처를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으로 삼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살아갈 힘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해준 일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상처와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이 내 삶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삶을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지배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라는 다짐은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감정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이나 언행으로 인해 생긴 감정적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그 감정을 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 나는 더 이상 그 감정에 묶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정적 얽힘은 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감정을 풀지 않으면 그 상처는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내 마음 속에 깊게 박혀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풀고 그 감정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내가 그 감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단순히 그 감정을 묻어두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내 삶에서 떼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도 용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님의 잘못이나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결국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의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내가 과거의 상처를 놓아버리고 부모님의 잘못으로부터 벗어나 나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해준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에 얽매여 내 삶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그 행동을 인정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은 과거의 상처나 부모님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를 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결정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것은 단기적인 치유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치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용서를 시작한 사람은 자신이 상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점차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받는 상처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들기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상처들,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상처는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는 결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들은 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괴롭게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묶여 있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그 상처를 계속해서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정의한다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그 상처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과거의 아픔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욕구가 우리를 억제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그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상처들을 놓아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꿈을 심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어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은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기대나 기준에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며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처를 계속해서 되새기고 그 속에 갇혀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를 아끼며 살아가면 우리는 더욱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과거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결심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상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상처는 당신이 걸어갈 길을 방해할 수 없으며 그 상처에서 벗어날 때마다 당신은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상처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세요. 당신의 행복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의 고민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내용 반영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나기 위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면의 소리, 평정심이었습니다. 내일 봅시다.